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너드스러워서 네. 먼저 구독자분들 감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들으실 수도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 슈퍼너드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있는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네, 네이버 블로그 글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진님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저 봤는데 블로그 트위티 세상의 김위티님 네, 슈퍼너드 채널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셔서 네, 되게 정성스럽게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샵 태그까지 걸어서 해시태그까지 네, 걸어서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랄까 이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저 물고기 여왕 앞에서 방방 뛰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평가 및 리뷰 남겨주신 시금치 먹은 검둥개님 네, 그리고 아이폰 X 유저 앤 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슈퍼너드 5화 주제는 컴퓨터 입력 장치에 대하여입니다. 네, 특히 마우스,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네, 입력장치라고 했잖아요. 네, 입력장치, 출력장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유진님이 입력장치라고 해서 되게 낯설었거든요. 아, 낯선 단어처럼 느껴졌나요?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저는 뭐 학창 시절 때 왜 이걸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 기기 주변 기기에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엔 뭐가 속해 있는지를 제가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시험 봤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술 시험에 있었어요. 미술 시험에 컴퓨터 알 수 없지만 네, 제 기억에 그랬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치고 키보드 마우스잖아요. 여러분 키보드랑 마우스는 뭐 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알죠. 키보드 마우스는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없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이 액션을 통해서 이 전기적인 신호를 어떤 문자나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 네, 컴퓨터한테 입력시키는 장치를 말해요. 그러면은 출력 장치는 거꾸로 이제 컴퓨터가 우리한테 주는. 네, 컴퓨터가 보내는 전기적 신호를 어떤 뭐 소리라든지 뭐 어떤 화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해 주는 거를 출력 장치라고 하죠. 그러면은 막 소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 그다음에 뭐 프린터도 있죠. 프린터. 네, 프린터는 프린트. 우리가 문서를 갖다가 뽑을 때 사용을 하잖아요. 프린트. 그쵸. 네, 맞죠. 그래서 그것도 출력 장치에 속하는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키보드랑 마우스는 컴퓨터에 어떤 내가 원하는 거를 네. 입력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네. 입력 장치. 네, 입력 장치. 알겠습니다. 근데 유진님이 이 주제를 저한테 하자고 했는데 왜 네.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목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저희한테 너무 친숙한 분야잖아요. 완전 익숙한. 왜냐하면은 저희는 거의 모든 일을 컴퓨터로 하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네네네 일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요즘 컴퓨터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니까 네, 있긴 있지만. 네, 그래서 마우스랑 키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오랜 시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저만 그랬나요? 아니요, 저도 이 주제 한다고 듣고 이렇게 좀 적어보니까 네. 적어도 마우스에 대해서는 네.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입력 장치에 어떤 추억과 또 어떤 할 이야기가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네. 그 제품 리스트들이랑 네. 그다음에 마우스랑 키보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세계들이 있는지 네.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런 세계를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어땠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어. 입출력 장치, 특히 입력 장치에 대해서 희원님은 어떤 유년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약간 컴퓨터와 먼 아이였어요. 그래도 게임은 많이 하셨잖아요. 게임은 진짜 많이 했죠. 게임은 뭐 여러분들 하얀 마음 배꼽 게임 아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국 대회 나가서 투니버스 네. 출연한 적도 있고요. 그런 2D 게임 시절에는 게임을 참 화려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3D로 넘어오면서 멀미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게임의 길은 접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컴퓨터 입력 장치, 특히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기억은 거의 게임이랑 일치된. 완전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스피커 네. 막 이렇게 꽂잖아요. 네. 그 큰 컴퓨터에. 우퍼 스피커 항상 유행했었죠. 그거 꽂는 그때만 이 기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을 뿐, 키보드가 이게 내 키보드고, 이 키보드는 어떻게 생겼고, 이 마우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혀 머리에 없었죠. 이건 당연한 세트. 그냥 이건 하나의 컴퓨터를 위한 그냥 어떤 배경.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돼? 이러고 좀 짜증만 날 뿐, 이게 막 애지중지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다. 맞아. 화나면은 예전에 막 친구들 중에 키보드를 막 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키보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순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언제? 어렸을 때.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일렌시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일렌시아. 넥슨의 일렌시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렌시아 아마 서버가 종료가 됐을 건데, 아빠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매우 컴퓨터를 끄고 자라 라고 한 10번 정도 경고를 했는데, 제가 그 10번을 다 근데 좀만 이러다가 키보드를 이렇게 해서 그 책상에 탕 쳤는데, 네. 이 뭐라 그러죠? 키캡? 네, 키캡. 키캡이 이렇게 하늘로 팝콘 터지듯이. 팝콘 쳐듯이 이렇게 되더라고. 아빠도 엄청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 키보드 안쪽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 이 동그란 이 접합부가 이 눌리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꽤 그래도 그 상황, 뭔가 놀라운 상황에서 그 안에 생김새까지 관찰을 하다니.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새벽 3시 반쯤에 이 키캡을 끼우면서 그때 키보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고요. 어렸을 때는 그랬죠. 유진님은 어렸을 때 이 입력 장치에 대한 저는 특히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남다른 약간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저희 집에 이제 언니랑 남동생 이렇게 총 3명인데 각자 책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저보다 나이 한 살 위니까 항상 늘 뭔가 학년도 먼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도대체 누구 책상에 놓을 것인가. 늘 그것이 이제 문제였죠. 근데 그러니까 삼형제니까. 네. 근데 언니 책상에 놓기엔 언니는 공부를 해야 돼서 방해스럽고, 왜냐면 그걸 쓰겠다고 동생들이 언니 방에 들어가 버리면 언니가 방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럼 내 남동생 책상에 놓을까 하니까 얘한테는 못 믿겠고 게임을 엄청 할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책상에 컴퓨터가 늘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늘 함께 했네요. 그래서 항상 제 책상에는 이제 컴퓨터가 누가 쓰던 이제 제자리에 예쁘게 놓는 게 저의 철칙이기 때문에 키보드나 이런 거를 제자리에 딱.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되게 그래서 잘했구나. 그 연결하는 거라든지 뭐 얘가 어떻게 망가졌네 어쩌네 이런 거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원래부터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 관리인이었네요. 그 맞죠. 네. 하지만 그렇게 막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특별하게 인식하게 된다든지 그런 계기는 어린 시절엔 잘 없었어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그 옛날에 마우스가 광마우스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밑에 불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볼 들어간 거였죠. 네, 그거 뚜껑 이렇게 돌려서 열면 되게 묵직한 네. 약간 하얀색 공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 촉감이.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진짜 마우스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그 마우스를 분해해서 나온 그 공이 신기했다, 이거.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거. 그리고 왜 초등학교 때 가면은 다 재미없게 왜 검은 색깔 그 왜 삼성 뭐 이제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그리고 나오고 어렸을 때 컴퓨터실 가면은 약간 밑에 있었잖아. 베이직한 색깔, 아이보리 색깔, 그러니까 좀 때가 많이 탄 그런 것들 익숙하고, 그 다음에 늘 친구들이 막 다뤄서 약간 그 왜 밑에 이렇게 핸드레스트라고 손 놓는 데가 늘 고장이 나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죠. 어렸을 때? 팜레스트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네. 대학생이 돼서 저희 마우스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마우스 시대? 좀 설명해 주세요. 마우스 시대가 뭔지. 그러니까 뭐 나나나나나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이러잖아요. 이거 리스트 쓰면서 이거 나의 마우스 시대인데 저번 화부터 희연님 이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붙어갖고.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의 마우스 시대는 맥북 프로 레티나 네. 13 버전으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맥북은 사실 노트북이라서 딱히 마우스가 속 안에 얘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고, 트랙패드를 이 촉감으로 이 마우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트랙패드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이 노트북도 거의 뭐 저희 의지대로 산 게 아니었어요. 누구 의지로 산 건가요, 그러면은? 그 의지가 참 고맙네요. 그 맥북을 사준 의지라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선택은 맞는데 네.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는 집이 그렇게 막 제가 돈에 쪼들리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네. 저는 이제 그 디자인 쪽 과였으니까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 선배님들이 다 이건 사야 된다. 이 정도는 사야 컴퓨터가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고 컴퓨터를 샀던 거였는데 결론은 그런 걸 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철석같이 믿고 돈을 엄청나게 지불을 했고 네. 좋은 노트북이 생겼는데 저한테는 이 트랙패드가 너무 안 익숙하고 힘들었고 근데 이 비싼 노트북을 어떻게든 활용을 잘 하고 싶어서 마우스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엄마 아빠가 컴퓨터 괜찮냐 이러고 여쭤보셨는데 마우스를 사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딱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빠 되게 기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때 이제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 아빠랑 딱 떨어졌는데 그 맨 처음 선물이었어. 약간 부모님도 이제 나를 떠내보내면서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모자람 없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 또 그런 마우스까지. 네, 다 해. 그래서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컴퓨터랑 그거에 쓴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다행히 또 받아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선물해준 그 마우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아크 마우스. 아크라고 하면 약간 뭔가 이런 아치 모양의 이런 이 느낌이 나는데. 네. 둥글려진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무광택 플라스틱의 검은색이었고 아크라서 이게 딱 이렇게 또 반으로 접혀요. 전 그런 걸 참 안 좋아하는데 재밌네요. 그래서 반으로 접혀서 휴대용 마우스로 나온 거였고 최초 버전이 2008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최초 버전을 선물을 받았던 거였고 네. 이게 파우치를 줘요. 그래서 파우치를 주는데 위에가 약간 자석이어서 탈락 그런 붙거든요. 파우치가 있는 마우스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였는데. 네, 그래서 같은 과에 사람들도 되게 어마무시한 좋은 노트북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마우스가 그런 마우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실험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 둥글려진 그게 꽤 각도가 꽤 크잖아요. 그게 잡았을 때. 그쵸. 그리고 손이 크면 그게 불편한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그 제품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쓸 때마다 뭐 교양 수업을 들으러 가든 뭐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가든 그 마우스를 처음 보는 사람은 늘 이렇게 접어봤어요.
접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그 마우스인데 엄마 아빠 선물해줬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고가의 마우스는 아니었는데 얼마 정도 사용했나요? 보통 한 2년? 2년? 2년이면 되게 짧게 사용했네요. 왜냐면 바로 망가졌어요. 그것이 또 이 접고 펴는 음. 기능이 있는 것의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그 상품에 대해서는 이 구매처가 하여튼 애매모호해서 AS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공식 이런 판매 업체가 아니라 네. 약간 수입. 그리고 저도 선물 받은 거라서 어디서 샀는지 몰라가지고 AS를 못 받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대신에 저한테 그 파우치 그 마우스를 넣었던 그 파우치가 나왔습니다. 그 파우치가 그냥 진짜 파우치잖아요. 그렇죠. 마우스 그거 딱 하나 들어가는. 네. 그거는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약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과 모든 물건 네. 저의 전 재산을 다 합쳐서 네. 그 파우치 잃어버리면 저는 그날 울 거예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네. 깜짝 놀라겠네요. 이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우스 파우치를. 네, 저는 그 파우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늘 네. 제가 자랑하는 네. 저의 애장품입니다. 애정품. 네. 아,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디자인에 자석으로 이렇게 착 붙잖아요. 되게 여는 것도 편하고 자석으로 착 붙고.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흔치 않은 파우치였어요. 맞아요. 그 옛날에는. 한 10년 전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거를 대체할 만한 마우스를 찾게 됐고 하여튼 이런 저한테 좀 신기한 마우스에 대한 그런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세계를 열어줬던 아빠? 네. 한테 되게 감사해요. 그런 특이한 디자인에서 오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마우스는 마우스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을 것 같고 근데 저희 그 대학생이 돼서 첫 번째 그 마우스가 저희 마우스 세상을 열어준 거죠. 근데 그게 맞기도 한 게 사실은 예전에 마우스라고 하면 진짜 입력을 위한 도구? 제대로 막 잘대로만 되는 거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광마우스가 됐을 땐 이게 그런 까끌거리는 표면이 아니라 뭐 유리에서도 된다.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사실 희연님이 가지고 있던 그 아크 그 디자인은 사실은 인체공학적인 의도를 약간은 시작한 마우스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우스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자주 그냥 눈팅을 하러 문방구에 참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알파 문고에 진짜 많이 갔는데 그 알파 문고 한 안쪽 섹션에 들어가면 전자기기 파는 섹션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아크 마우스를 판매한다고. 알파에도 마우스 판매를 마우스 판매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섹션이 작고 저처럼 거기를 속속들이 보는 자만이 그런 물건이 여기 새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소량이 입고됐으니 살 거면 빨리 문의를 달라라는 그런 어떤 그게 내용이 있어서 저거 되게 사치스러워 보이는데 뭔가 다르겠지? 라고 그냥 그거를 살려고 갔다기보단 저는 뭐 문구류라든지 이런 걸 보러 갔다가 그 마우스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희연님이 그걸 갖고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때가 저는 떠올랐었어요. 그게 그런 알파에도 있었구나. 네.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마우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제품을 쓰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를 시작을 해서 다음 마우스도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2년 썼는데 망가졌는데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그때 당시에 손목이 좀 아팠어요.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네.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손목 터널 증후군. 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네. 이불을 접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힘이 안 들어가고.
손끝에. 네, 그리고 그 물병 딸 때, 응. 정말 못 이 따겠고, 너무 쥐는 아프고. 힘이 거의 약간 안 쥐어지는. 음. 근데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음. 밖에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마우스를 조금 좋은 걸 쓰고 싶다. 마치 이거는 나를 위한 어떤 약 같은 느낌? 마침 아크마우스가 망가졌고, 그러면은 뭐 좀 인체공학적인 그런 걸 사고 싶다 했는데, 그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컬프트 얼고노믹 네. 마우스가 네. 눈에 띄었었죠. 그죠. 약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특이한 모양의 키보드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약간, 휘어진 거. 네, 양 사이드로 돼서 오른손 왼손이 각자 치는 이 면이 다른 요런 스타일 키보드도 나왔었고, 그때 어거노믹 시리즈가 약간은 조금 좀 핫한? 좀 특이하고 한 번쯤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지셔닝이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희원님이 그때 그 마우스를 산다고 했을 때,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마침 손이 아프고,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작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걸 써야지. 특이한 걸 써봐야지. 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인체공학 디자인 5만 원 내외였어요, 그때. 그래서 비싼데 이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진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바로 질렀고, 쓰면서 든 생각은 이게 과연 얼고노믹인가? 그냥 동그란 게 아닌가? 맞아요. 진짜 딱, 이걸 뭐라고, 물풍선? 이걸, 하여튼 어떤 그런 동그란 단추 위에 손을 올려놓은, 큰 단추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손목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손목이 안 아픈 것 같다가 이것도 계속 쓰니까 또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방식을 생각을 했냐면 집에 굴러다니던 로지텍 마우스가 있었어요. 네. 그 엄마가 쓰던 건데 로지텍 M280 네. 마우스가 있었는데 회색 노란색 조합의 그 마우스랑 얼고노믹이랑 바꿔가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손한테 왜 우리가 같은 자세로만 앉아 있으면은 이게 몸이 그 자세로만 굳으니까 다양한 안 좋은 자세로 바꿔주는 거죠. 이 자세도 해볼까? 최선의 자세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마우스를 바꿔보자.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마우스 바꾸는 게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 쓰다가 아프면 이거를 바꾸고. 맞아요, 맞아. 근데 그 마우스가 저한테 정말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네 방향 스크롤 휠. 그래서 영어로는 four way 스크롤 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위아래 스크롤은 당연히 되고 마우스라면 좌우도 되는 거지. 근데 이 좌우 스크롤링 되는 게 잘 안 쓸 것 같지만 또 이걸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디자인 작업할 때나 좀 이 화면에 딱 100%로 딱 맞게 이렇게 설정돼 있는 거 이외에 좀 큰 화면을 봐야 되거나 문서 자체가 커서 뭔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는 그 좌우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는 행위예요. 네,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이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딱 하나의 기준을 세우게 되죠. 앞으로 내가 사는 모든 마우스는 죽을 때까지 4way 스크롤 휠이어야 돼. 그런 기준이 생겼고 근데 아까 뭐 동그랬다 그랬는데 동그란 만큼 잘 굴러가요. 맞아. 잘 굴러가서 뭐 많이 바닥에 떨어졌고 뒤집혀 있는 모습을 항상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뜨리면 뚜껑도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석이야 뚜껑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석을 좋아하네. 딱 붙지 맞지? 맞아. 그 왜 리시버도 USB 리시버가 보통은 옛날엔 요즘은 거의 없는 것들도 많은데 리시버가 있었는데 그것도 자석처럼 착. 맞아요. 자석이 부분에 적용돼 있죠. 그거 되게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고 되게 실험적이었던.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고장 이슈도 좀 자주 있었고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교체를 했었어요. 무상으로 교체해줬나요? 네. 좌클릭이 안 되고 스크롤이 종종 망가져가지고 저는 돈을 내고 고칠 의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5만 원 내외 비싸게 샀으니까. 그리고 계속 쓰고 있었고. 근데 무상으로 해줘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이거를 썼고
또 약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되게 좋은 워런티가 있네요. 네, 맞아요. 저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바로 저버리게 됐죠. 그건 바로 저에 의해서 저버리게 됐죠.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쓰고 있는 마우스가 이건데 이 로지텍 네, 로지텍 마스터. MX 마스터 3S인가요? 네.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이 마우스를, 저도 사실 마우스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왜 필요했냐면, 제가 트랙패드를 쓰다 보니까 그 디자인 작업할 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해갖고 뭐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트랙패드로 하면, 그러니까 잘못 클릭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유진님은 포토샵 작업이랑 어도비 XD 작업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마우스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갖고 마우스 좋은 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 그때 마침 로지텍에서 이 마우스가 나왔는데, 거의 뭐 해외 유튜버들이 이제 마우스의 이 시대는 이 MX 마스터 3가 재패할 것이다. 거의 뭐 그런 의견이 전반적이었고, 정말로 한 몇 년 동안 그 마우스는 늘 1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 기계 마감이라든지 이 자체가 워낙 스펙이 좋다 보니까 뭐 그 추후에 나오는 마우스가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좋게 바꿔도 잘 변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이 위치 또 설명을 되는 거 보면서 저는 바로 그냥 마음을 붙이고 저거 사야지 샀는데,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원님이 계속 마그네틱 껍데기가 자꾸 벗겨지는 굴러다니는 마우스를 쓰는 걸 보면서 저것을 내가 쓰는 걸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침 그 할인 이벤트를 하길래 덥석 너 마우스 이거 해 하면서 생일 선물로 주셨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다음 마우스를 쓴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이거는 끝판왕이야. 이거 써야 돼. 이렇게 딱. 그래서 그 충성심을 바로 버릴 수밖에 없었고, 타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줬으니까 써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 이전에 쓰던, 네. 그러니까 마우스한테 쓰는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원대 얼고노믹에서 지금 10만 원대 네. MX. 그 당시에는 12만 9천 원이었어요. 12만 9천 원에 샀군요. 네. 그래서 MX 마스터를 쓰게 됐고, 이게 마우스를 처음 사서 쓰면 앱 설정하는 게 있어요. 로지 옵션스라고. 그래서 뭔가 이 마우스는 되게 10만 원대 마우스라서 이런 소프트웨어도 따로 설정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생기면 뭔가 버튼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휠 자체도 뭐 이런 어떤 액션 같은 게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고 밑쪽에도. 그래서 이런 뭔가 멋있는 옵션 플러스라는 앱이랑 이거랑 내 조합했으면 나는 굉장히 뭐 프로덕티브한 화려한 이 컨트롤링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는 그냥 뭐 마우스 뻑뻑함 정도 막 이런 설정만 하고 뭐 감도 그러니까 그 감도 설정만 하고 그다음 버튼 지금 이 뭘로 설정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금액 대비해서는 되게 잘 못 쓰고 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way 스크롤링, 그러니까 상하 좌우 스크롤링 꼭 되는 걸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한 스크롤링이 상하로는 무한 스크롤링이 이게 휘 돌아가요. 거의 뭔가 엄청 높은 데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냥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맞아.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내가 손으로. 그래서 저는 유진님이 이 마우스를
제가 쓰기 전에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한 스크롤링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했을 때 뭐 그래도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충성한다 이랬는데 그거를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막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데 짚라인을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무한 스크롤링의 매력을 완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엄지손으로 하는 좌우 스크롤링이 있어서 이렇게 휠 하나로 상하 좌우로 되지 않아도 무한 스크롤링이 있다면 무한 스크롤링에 또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만약에 무한 스크롤로 상하 좌우 다 된다고 하면은 그걸 사겠네요, 희연님은. 아마 그렇겠죠. 근데 무한 스크롤링 자체가 이게 상하까지 되면 자주 망가질 것 같아요. 아니 뭐 기계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뭐 가능은 하겠죠. 망가지는 거야 뭐 어떤 기계든지 가지고 있는 네. 문제니까. 그렇고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아크, 그 다음에 얼고노미, 그 다음에 로지텍 MX 뭐 이렇게 썼고 최근에 이제 마우스에 대한 경험은 로또 로지텍인데 엄마 그 아이패드랑 네. 연결해주는 마우스랑 키보드를 사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 그 화면 위에 이렇게 치려고 하면 힘드니까. 많이 힘드니까 이러면 연결을 블루투스로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대학생들 되게 많이 쓰는 네. 로지텍 페블. 좀 약간 예쁘장하게 생긴. 페블이 아까 쳐보니까 조약돌 이런 네, 뜻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글동글한 라디어스가 키에. 네, 그 되게 둥글려진 음. 끝 모서리가 되게. 그래서 그 조약돌 그 같은 그런 핑크색 저 같으면 전혀 안 쓸. 그러니까 엄마 거니까 사준 그 핑크색 마우스랑 키보드를 샀는데 써보니까 마우스는 저는 잘 안 쓸 것 같았고 근데 휴대용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약간 좀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아.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 떨어졌네. 약간 툭툭 딱. 휴대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저한테는 아직 애지중지는 아닌 그리고 제게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이런 컴퓨터 관련 입력장치든 주변 기기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하면 한 번 레벨을 높이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레벨을 높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면서 유진님 경험 얘기해 주세요. 이제 키보드로 넘어가죠. 네. 마우스 이야기를 신나게 희연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이제 저는 입력 장치 중에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진님은 키보드 진짜 많이 탐구하셨죠? 네. 일단은 저는 키보드를 치는 행위를 좋아했어요. 마우스 쓰는 것보다. 저는 마우스가 더 좋은 사람인데 유진님은 키보드를 좋아하죠. 네. 근데 그건 개발자여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 뭔가 이 대칭이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키보드를 치면 제가 피아노를 쳐서 어렸을 때 이 손을 이렇게 덜 힘주면서 피아노 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치는 거에도 그런 약간 이 리듬감? 리듬감은 아닌데 이 어떤 자세? 치는 자세가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마우스는 한쪽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목이 이거 아프죠. 왼쪽으로 하려면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마우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밑에 닿는데 이게 저는 늘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서 이 스쳐거리는 게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우스는 진짜 만져야 될 때만 만지고 보통은 제 손은 다 키보드 위에. 키보드는 뭔가 그리고 좀 더 이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시원하다. 제 기준에는. 왜냐면 손가락 끝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 뭔가 이게 계속 뜨거운 제 체온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되게 촉감에 예민한 사람이라서 일단 키보드를 마우스보다 좀 더 열심히 탐구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차가운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랐는데 저는 키보드든 마우스든 저 손발에 땀이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다한증이라서. 그래서 저한테 약간 그 페블 이런 것도 안 익숙한 게 이게 동그란 걸 잡고 있으면 땀이 거기 안에 차요. 그래서 이 곡선이 좀 있어야 좀 덜 땀이 차요.
그죠. 약간 손가락이 모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퍼지게 해야 왜 발가락도 왜 발가락 양말 원리가 그거잖아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이 양말 면으로 서로 붙지 않게 해주는 게 원리잖아요. 손가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모든 마우스를 쓰더라도 손 바닥에 나는 땀은 계속 네. 바지에 닦아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불편하겠다. 네, 어쨌든 그래서 키보드 얘기 계속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키보드를 재밌어,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 마우스보단 키보드가 낫지라는 그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마우스는 옛날에 저희 컴퓨터가 좀 윈도우는 다운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는 늘 무용지물이었어요. 컨트롤 알트 F4 눌러서 이제 시스템 종료를 시켜야 되는 그거를 해야 되니까 키보드가 고장나면 답이 없고 마우스는 없어도 돼. 약간 근데 진짜로 컴퓨터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은 키보드를 잘 쓰고 네. 저같이 약간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그런 키나 이런 거에 안 익숙한 사람들은 마우스가 편하죠. 그래서 저는 마우스가 고장나는 것보다 키보드가 고장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진짜 망가진 거니까 마우스는 뭔가 옛날에 선으로 연결해서 잘 빠지기도 하고 고장 나기도 하고 막 애들이 떨어뜨리기도 하니까 근데 키보드는 웬만해서 잘 고장이 안 나는데 이게 고장 났다면 이 컴퓨터는 못 쓰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은 키보드를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재밌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시작 계기가 있었죠. 네, 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 컴퓨터 그 강의였어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 분석하고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되게 핫한 강의를 들으러 갔었는데 제가 의도해서 간 건 아니고 제공을 받아서 창업 관련된 네. 우리 교육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되게 뭔가 어서 이렇게 조약돌이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는 타이핑을 치시는 거를 수업 내내 한 3일 동안 들으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그때 좀 약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키보드에 대해서 한 번도 여태 살면서 중요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게 뭘까? 좀 파헤쳐볼까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유진님 대학교 몇 학년이었죠? 3학년, 4학년? 그랬으니까 꽤 오래 전이죠.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과였는데 그 과에서는 그런 키보드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던하다고 해야 되나? 다들 이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집중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그거에 오히려 왜 있잖아요. 미대에 나오신 분들이 평소에 취미생활로 그림 안 그려 하는 것처럼 컴퓨터 많이 다루는 분들이 역으로 그렇게까지 이 장치나 이거에 막 그냥 아무거나 해서 빨리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쓰거나 그냥 거기 있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세팅으로 그냥 그게 익숙하지. 이거를 더 뭐 진짜 즐기는 영역까지 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개발할 때 터미널 이런 거를 틀어서 막 이렇게 막 코드를 칠 수는 있는데 그걸 코드를 치기 위해서 통하는 입력 그러니까 장치는 관심 없음. 네, 이 주변 환경 세팅에 대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요즘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 키보드를 가져와서 치는 그 강사를 본 게 되게 큰 충격이었고 그 잔상이 저뿐만 아니라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들이 수업 내용을 질문을 안 하시고 끝나면 늘 강사님 키보드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수업이 되게 양이 많아서 그거 받아줬고 이제 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강사님이 가시고 그랬는데 뭐 오셔갖고 알아서 물어보고 무슨 키보드냐 물어보니까 저도 그냥 그 정보를 들은 거죠. 들었구나. 네, 그래서 저게 뭐야? 그러면서 이름도 특이했어요. 해피해킹. 해피해킹. 네. 즐거운 해킹. 네, 해킹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 중에 약간 좀 너드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킹이라고 하면 어떤 이 정방향의 반대로 가는 걸 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도어라는 단어 많이 아시죠?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 정방향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요상한 틈을 타서 이 안에 침투하거나 이거의 원리를 위반되게 뭔가 이제 약간 자유자재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해킹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해커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이 키보드 이름이 해피 해킹이니까 뭔가 약간 간지가 나고 이게 있으면 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 술술술술, 이 개발도 그렇고 이 손이 그 키보드 위에 있으면 뭔가 해킹이 잘 되나? 그런 망상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듣고 찾아보면서 한 몇 달 동안 그 키보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안 알려진,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그 강사 그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딥하신 분인 거죠. 약간 얼리 어답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강의를 하니까 좀 달라 보이는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 약간은 좀 가중치를 두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선뜻 그럴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가격. 네, 한국에서 그거를 바로 살 수도 없었고 해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 거였어요. 근데 45만 원 수입해서, 근데 배송비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도 있고. 맞아. 그래서 30만 거의 원 넘었네. 60만 원이 육박하는 키보드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비싸. 마음을 접어야겠다. 저거는 그냥 언젠가 내가 진짜 비싸. 해킹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써야지라고 그냥 안녕 이렇게 했는데, 희원님이 마침 그때 저를 데리고 일본 여행을 막 다니기 시작한 때였어요. 근데 가자 이랬죠. 그때 희원님이 저를 후쿠오카에 데려갔는데, 후쿠오카에는 그런 쇼핑이 잘 돼 있어서 또 한번 네가 사고 싶었던 기기나 이런 거 혹시 싸거나 그러면 거기서 사라고 해서 그럼 혹시 이 해피해킹을 살 수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너무 번역도 잘 안 되는데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맞아. 요도바시 카메라, 빅카메라 뭐 이런 네. 거 있죠. 왜 카메라라는 단어가 왜 붙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일본 분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카메라. 소니, 네. 캐논 이런 거. 옛날에 이제 카메라가 되게 딥한 영역이잖아요. 저는 맞죠. 잘 모르지만 막 되게 그 어떤 원리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조리개를 조리개를 쓰고 뭐 렌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성능이 되고 되게 딥하잖아요. 네, 심도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 그런 전자기기만 모아서 파는 그 전문 상가가 이 카메라를 시장을 기점으로 시작돼서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이렇게 이름에 카메라가 들어간 거래요. 그 카메라가 왜 들어갔는지 찾아봤거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셀러가 맞는지 무섭잖아요. 외국이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걸 거기 가면 진짜 살 수 있는지도 그 재고 확인이 계속 막 됐다 안 됐다가 그 지점에. 그렇죠. 그 막 뭐 블로그나 뭐 웹검색으로 찾아봐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리뷰는 많아도 실제로 이 키보드 산 거에 대한 리뷰는 거의 전무하니까. 일본 분들도 딥하신 분 되게 딥하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오로지 그 화면에만 의존해서 이게 거기 100% 있을 것이다라 희망을 품으면서 이제 희원님을 데리고 갔고, 제가 그때 그 홈페이지에서 본 가격은 21,000엔 정도였거든요. 21,000엔. 그러니까 21만 원? 네, 뭐 공 2개 붙이면 공 하나 붙이면은 한국 돈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그 정도에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넉넉하게 30만 원을 챙겨갔어요. 마음에 이제 네. 마지노선인 30만 원? 왜냐면은 갔을 때 만약에 그게 없어서 혹시나 뭐 다른 그 주변에 전자상가가 워낙 많으니까 혹시 살 수 있으면 사도 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여분의 돈을 딱 가지고 갔는데 그날 거기 있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마음의 마지노선이 32만 원이었어요? 네. 아. 그랬는데 그날 거기 재고가 있었고 희원님을 제가 끌고 가서 여행 와중에 나 여기 요도바시 카메라 가야 돼. 저는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진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해피해킹 키보드를 본 줄 알고 있었고 옆에서 익히.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싸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겠다. 네. 그래서 또 일본 쇼핑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왜 되게 아날로그틱한 그런 프린트를 해서 쿠폰 같은 거 있거든요. 쿠폰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을 구입하면 이 쿠폰을 쓸 수 있고 해서 막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 것도 프린트를 해가지고 고이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그 제품을 찾아 헤매고 그거를 이제 데스크도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막 이게 비싼 고가다 보니까 이 점원분을 통해서만 이 제품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택이 달려 있어 갖고 맞아. 그리고 그거는 처분하고 위에 나와 있지도 않았죠.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이거 맞는 것 같다. 색깔만 확인하고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가지 않으면 절대 구입 자체가 걸어 다니다가는 발견할 수는 없는. 그죠. 왜냐면 쉽게 딱 지불하고 살만한 가격도 아닌데다가 잘 모르면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원분도 잘 몰랐잖아요. 해피 해킹 이러니까 해피 해킹 스미마셍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요도바시 카메라 첫 그 글자로 나온 게 FPU였는데 그게 일본 분들이 발음으로는 PFU라고 하더라고요. PFU 이게 뭐 후지츠라는 회사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든 거라서 뭐 그 이름이 하여튼 PFU였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알아들으시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것 같다 했는데 맞았죠. 그래서 유진님은 최종적으로 19만 얼마 정도에 샀나요? 그때 쿠폰이 5% 쿠폰이었나 하여튼 그거 적용받고 그다음에 텍스프리도 받아가지고 되게 뭐 하여튼 20만 원 안 되는 돈에 되게 좋은 가격.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일본까지 날아가는 것도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거기 가서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신기한 데에 가서 이 제품을 쿠폰을 사용해서 또 텍스 리펀까지 받아서 구입을 한다라는 게 약간 한국에 계시는 그 이제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되게 마음 먹고 진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치루는 거사 같은 일인데 저는 진짜 키보드에 키자도 잘 관심 없다. 딱 이게 후킹이 된 순간 막 미친 듯이 찾아보고 희원님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이 제안에 저도 덥석 나 여기 가서 이거 살래. 그래서 저도 그때 유진님 같이 겉멋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겉멋이 들어있었나요? 유진님은 그래도 되게 진지하게 그걸 고민을 하고 그리고 뭐 24시간 동안 키보드 쓰니까 저는 그 소비에 대해서 전혀 저는 진짜 희원님이 그 얘기에 사치라고 생각 안 하고 합리화가 끝났던 것 같아요. 희원님이 너 개발하잖아. 너는 키보드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키보드 사도 돼. 이런데 그때 합리화가 딱 돼버린 거야. 맞아. 나는 키보드가 필요해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말을 한 정작 저는 마우스 아까 한참 떠들었듯이 마우스는 진짜 내 24시간 쓴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과연 키보드를 내가 좋은 거를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저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유진님도 저런 좋은 가격에 해피해킹을 구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맥북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거북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아파요 목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힘들죠. 선으로 하든 블루투스로 하든 좀 외장. 맥북은 어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좀 스탠드 같은데 해놓고 블루투스 연결되는 키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맥북이니까 그냥 별 이제 고려 안 하고 저는 키보드 브랜드를 고려 안 하고 그러면은 맥북 키보드 사야지 이러고 일본에 딱 간다고 해서 봤는데 뭐 한글 안 적혀 있고 영어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그런 되게 뭔가 좀 잘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대주의의 어떤 그리고 되게 깔끔해 보이는 애플 매직 키보드가 있더라고요. 한글 아예 안 적혀 있는. 그래서 유진님이 해피해킹 키보드를 발견한 걸 보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그 주변을 돌려보니까 있어서 저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죠. 샀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해피해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만약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지겨워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또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해피해킹 키보드는 방식이 무접점이에요. 무접점, 접점 이런 거 요즘 진짜 많이 네. 나오는 얘기잖아요. 되게 흔한 단어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알아볼 때만 해도 무접점 키보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근소한 차이로 제가 이제 그걸 구입하고 한 몇 달 상간으로 이제 한국에도 그런 이제 무접점 키보드 시장이 조금씩 생성이 되면서 한국산 무접점 키보드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가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에 많이 썼던 멤브레인식 키보드랑은 다른 그러니까 멤브레인이라고 하면 되게 그냥 일반적인 키감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진짜로 제가 스위치라는 걸 딱딱딱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캡이라고 이 덮여 있는 거는 그냥 포장지일 뿐이고 그냥 내 손이 스위치를 누르는 거였어요. 멤브레인식은. 근데 이 무접점 키보드는 그 사이에 어떤 신기한 재질의 고무 바킹을 이렇게 넣어서 이 직접적으로 이 캡이랑 이 스위치 사이가 붙어있진 않은 거예요. 살짝 떠있는 건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장치에 의해서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나는 고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부드럽다. 하여튼 되게 부드러운 어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약간 좀 너드틱한데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를 때와 올라올 때 키감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이 키 앞과 이 눌러서 올라올 때 그 반동 그게 얼만큼 쫀득한지. 그러니까 아까도 뭐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누를 때. 예. 근데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이것도 쫀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를 때 큰 힘을 들여서 누르면 이게 올라올 때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 방향으로 이게 디자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딱딱한 친구들은 팍 올라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뭔가 내 손을 치겠죠. 네. 근데 이 부드러운 친구는 내 손이 올라오는 속도대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약간 뭔가 딱 붙지는 않는데 약간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 그런. 이거 마치 그거 같아. 화장품 설명. 아, 쫀쫀하게 얼굴에 붙는데.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쫀득함. 그리고 또 이 키보드가 해피해킹 키보드가 또 매니아층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 소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식 키보드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뭐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그런 키보드들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전기적인 신호로 이 스위치 물리적인 이거를 그냥 문자로 바꿔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위해 정말 센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되게 욕하네요, 멤브레인. 아니, 요즘에 멤브레인식 키보드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디자인이나 그런 생김새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그거에 사람들이 매력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해피해킹 키보드는 특히 또 이 매니아층에서 이 쫀득한 키감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유명한 게 이 소리예요. 유진이 맨날 그거 샀을 때 제가 지겹게 한동안 들었던 소리가 그 해피해킹 키보드 치는 소리랑 그다음 그걸 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초콜릿을 뭐 부러뜨리는 것 같다. 뭐 그렇지 않느냐. 들어봐라. 초콜릿 소리 좀 들어봐라. 나 진짜 근데 미안해. 저는 미안한데 그 초콜릿 소리에 공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왜 초콜릿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시끄러워요. 근데 유진님이 너무 그 키보드에 대해서 이제 푹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신기하다. 이렇게 같이 약간 상상해주는 이걸 초콜릿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나도 뭐 마우스에 혼자 심취해 있으니까 유진님도 키보드에 심취해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요. 도각도각. 초콜릿 부러지는 소리. 네, 이제 뭐 이 해피해킹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꽂히는 계기가 사실은 이 소리에 있습니다. 무접점 뭐 다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키감뿐만 아니라 소리. 여러 사람이 네. 일하는 데 쓰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해피해킹 키보드가 정말 매니아가 많고,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보통 이 키 배열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컴퓨터실에 많이 쓰던 거는 옆에 이렇게 약간 옛날 전화 걸 때 이렇게 1, 2, 3, 4, 0, 1, 2, 3, 4 이렇게 텐키라고 하는데. 아, 그걸 텐키라고 하는군요. 네. 텐키가 이렇게 사이드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텍스트를 치는 요 부위가 있고, 근데 이 텐키가 점점 사라졌어요. 왜냐면 이 노트북 사이즈로 이게 무릎에 올라올 수 있는 이 너비로 딱 줄어드니까 텐키를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없애고, 이 노트북에 들어와 있는 친구는 지금 배열이 보통은 한 75배열? 75배열이라고 하면 뭐예요? 키 그냥 개수요? 이 정말 꼭 필요한, 이 조작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편리한 용도의 것들은 제거한 상태죠. 그러니까 뭐 프린트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건 다 FN 펑션 키로 누르고 이제 이 단축 키로 빠진 거고, 옛날엔 그게 다 버튼으로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네, 뭐 페이지 다운 업 막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이 컴팩트한 상태로 생겼는데, 해피해킹 키보드는 컴팩트함의 거의 끝판왕. 그래서 어느 정도로 끝판왕이냐면 이 상하좌우 이 화살표 방향키가 사라져 있는 친구예요. 맞아, 기억난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쥐파먹은 듯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밑부분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된 거야? 약간 당황? 이렇게 될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유진님도 처음에 제가 봤을 때 한동안 쓰시다가 또 그 이후로 한동안 약간 저는 그래서 약간 주기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썼잖아요. 한동안. 일단은 그래픽 작업,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어울리지 않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 개발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개발할 때 언제 괜찮냐면 소리가 듣고 싶은데. 약간 감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고. 그냥 쓸모없는데. 그마저도 방향키를 일단 누르려면 FN 펑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다른 키를 눌러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멋지다, 매니아가 많다라는 거에 꽂혀서 구입하셨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입양 보내는 파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유진님이 그걸 즐기는 모습 중에 가장 충격 먹었던 게 네. 한동안 유진님 또 어떤 그 글들을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 뭐 염색? 염색? 제가 그때 여러분 키보드 한참 염색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키보드 이 해피킹에 빠져 있었을 때 이거는 앞으로 각광받을 키보드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선구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뭐를? 이게 이제 키캡이라는 위에 부분을 염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밑에 눌리는 부분 말고 위에 이제 네, 버튼. 네, 위에 이걸 캡이라고 부르니까 캡이 뭐 뚜껑 같은 거잖아요. 뚜껑. 그 위에 뚜껑들을 염색을 시켜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딥한 세계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잘 찾아도 나오지 않고 뭐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매니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 사이트. 네. 그래서 거기도 좀 이렇게 딥하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이 키보드의 키캡에 얼룩지지 않고 색깔이 아름답게 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연구 글들이. 근데 키보드 키캡은 그냥 저같이 이 분야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플라스틱인가 이러는데 플라스틱 맞아요? 플라스틱 맞죠. 근데 달라요. 이게 재질이 달라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약간 좀 번들거리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키보드 중에 그거는 이제 ABS라는 재질을 사용을 하고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해피해킹 키보드는 PBT라는 재질을 이용해요. 네. 이제 PBT 재질의 특징은 손에 이 땀이 차지 않는 약간은 좀 겉에가 오돌토돌한 느낌이 드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이 무광, 유광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질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그 형태로 그러니까 그 형태를 뜨잖아요. 네. 플라스틱을 녹여갖고 그걸 할 때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유의 플라스틱인지에 따라서 눌렀을 때 그 감각이 달라져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해피해킹 키보드는 PBT 재질이라서 염색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친구였어요. 완전히 매끈하면은 염색도 잘 안 먹을 수 있는데. 네, 한마디로 코팅이 되어 있는 애매한 상태라서 염색을 하면 망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되는 거였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이걸 또 구하려면 일본에 가야 되는데 키보드가 망가질 경우에 그래서 사실 되게 머뭇거리긴 해서 정말 글을 많이 찾아봤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재료를 그때는 이제 막 공식 같은 게 거의 안 나와 있는 상태여서 뭐 이것도 써봤다 저것도 써봤다 이런 거 뭐 있냐면 자연 재료예요. 거의 요리 재료 같은 걸 쓰는데 천연 염색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형태가 상하지 않으면서도 색깔이 구리지 않게 나오는가. 그래서 이게 이름도 있어요. 염료 승화형 키캡 연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염료를 이렇게 승화라는 게 이렇게 승화요? 왜 승화? 이 염료를 끓여가지고요. 아, 약간 조금 뭔가 액체를 약간 좀 그런 날리면서 네. 이걸 키캡을 잠깐 담궈서 네. 이 염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해야 되고 그 염료를 사서 물이랑 이 배합을 해야 되는데 약간 데치는 거. 아 뭐 그렇죠. 페인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이 묽은 거죠. 그러니까 뭐 천연 염색 같은 거. 그래갖고 망한 사례도 되게 많아요. 아, 했는데 얼룩이 졌다. 혹은 뭐 색깔이 뭐 이 염료 판 놈들이 사기를 쳤네. 뭐 이런 글들도 많고. 그래서 염료는 어디 걸 써야 되고 안에 넣는 소금은 어떤 소금을 써야 되며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재밌죠? 소금. 뭐 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PBT 재질이 약간 까끌까끌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면을 뭔가 고르게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소금이 필요하대요. 아이고, 그래서 막 맞지. 모래도 사용하신 분들이 있고 막 했는데 결론은 꽃소금 되게 얇은 재질의 소금을 사용해야 되는. 꽃소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열심히 보다가 이제 염색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면서 저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갔어요. 근데 결국에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유진님은 그거를 모든 글을 다 찾아봤지만. 네. 그래서 키캡 연색을 좀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팔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결국에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사용자 1로서 남아있어야겠다. 사용자 1, 2, 뭐 이렇게 사용자 1이 돼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 개발을 할 때, 원래 늘 쓰던 그냥 노트북에 달려있는 지금 애플 맥북에 달려있는 이 버터플라이 그 키보드에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녀서 써야 되는 거에 약간 부담? 그리고 부피가 위아래로도 되게 있잖아요. 꽤 이렇게 높이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이거를 사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해피해킹 키보드가 블루투스 모델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키보드라는 것도 한국에서 약간 좀 이제 막 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 해피해킹 키보드는 얼마나 이 오랜 시간 같은 스타일을 고수한 나머지 이제 블루투스는 아직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리고 선이 되게 얇은 것도 아니고 약간 두껍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그 키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늘 젠더를 2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연결하다 보면 약간 이제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내가 키보드 키감에 매달리는 사람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가끔씩 쓰게 되고 이제 희연님이 이제 놀리는 이제 그거 쓰는 거야? 이렇게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즐겁게 쓰고 있고 제가 또 이 해피해킹을 위해서 구매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케이블 중에서 예쁜 코일형 케이블이 있거든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옛날 전화기 선처럼 요즘 많이 말려있는. 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특히 이 해피해킹 키보드를 좀 꾸미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해외 사용자나 한국의 되게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그 케이블을 알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 케이블 이름을? 네. 린디 케이블이라고 케이블 중에서 좀 이 소관이 약간 비치는 듯한 한 느낌인데 약간 그런 이 철사 같은 소관의 그런 어떤 전선이 보이는데 이게 투명하면서도 전화기 선처럼 꼬여 있고 좀 약간 탄탄하고 그다음에 늘어나기도 하고 뭔가 약간 편하게 이렇게 끌고 오기도 하고 근데 좀 전반적으로 단단한 근데 이게 색깔이 뭐 주황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꾸민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케이블을 구입을 해서 하고 저도 2개나 네, 구입을 했는데 이제 번거로운 관계로 그게 구매를 꽤 많이 했으나 다 무용지물이 됐다. 아, 무용지물까지는 아니고 쓰기는 쓰는데 이제 감성이 필요한 날이 있잖아요. 네, 뭐 개발하다 감성이 필요한 날이 언제예요? 그냥 핑계를 대고 싶은 날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왜 피아노 쳐보신 분들 아는데 피아노도 그냥 피아노랑 뭐 좋은 유명한 그런 피아노 건반부터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키감을 따졌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서 그런 약간 오늘 좀 고급스럽게 가볼까? 진짜 사치스럽다. 되게 화끈거리는 내 입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재밌어. 그래서 오늘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치 한 명의 그런 연주자처럼 임해볼까 하면은 이제 해피해킹을 주섬주섬 꺼내는 거고 오늘은 뭣도 모르겠고 그냥 빨리 진행이나 시켜야겠다 하면 그냥 정말 컴퓨터에 달린 키보드를 사용을 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변화한 거죠. 그랬고, 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쭉 해피해킹 말고 애플 키보드를 사용을 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 연주자 같이 임하고 싶은 날에만 해피해킹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유진님 그 해피해킹을 보면서 뭐 마우스는 네. 내가 정확한 이제 괜찮은 거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 네. 키보드에 대한 욕구는 유진 덕분에 접었고 왜 접었어요? 별로 소용이 없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또 빠진 키보드가 하나 있는데 무려 제가 또 최근에 네. 일주일도 안 된 일이죠. 네. 그래서 구입을 했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최애 키보드다. 그러니까 이제 해피해킹과 네. 애플 키보드는 아니야. 리스트에 늘 후보군에 이제 임하는 이 캐릭터가 다른 거죠. 본인 자아가 여러 개구나. 자아까지 너무 깊게 가지는 않고요. 그냥 딱 그 피처가 생김새로만 그냥 생각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해피해킹은 좀 더 뭔가 제 해킹 약간 후드 딱 뒤집어 쓰고 뭔가 나는 얘 컴퓨터계의 마에스트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싹 하는 느낌이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애플은 그냥 오늘은 좀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 난 합리적인 사람. 좀 오늘은 어떤 진전을 좀 더 이뤄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어떤 감성이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구매한 이제 감히 최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키보드는 누피 그냥 다만 최신이어서 최애인가요? 아니야. 어떤 아니에요. 부분에서 좋죠? 이게 되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덥석 결정된 키보드긴 한데 제가 저 스스로를 잘 알게 되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그냥 거의 뭐 고민 시간이 한 1일, 2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했는데 유진님답지 않게 되게 빨리 결정을 했네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최근에 집에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이맥에 기본으로 이제 딸려 있는 매직 키보드를 쓰다 보면 뭔가 그 되게 낮잖아요, 키가. 낮죠. 그리고 그 약간 칠 때 약간 짜자자 나는 그 소리가 짜증. 저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그 음. 낮은 게 좋을 때는 언제냐면 해피해킹 높거든요. 네. 그거를 치다가 이제 손이 피곤해지면 매직 키보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이렇게 편한 키보드가 있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것도 계속 쓰다 보면 노잼 약간. 아주 사치스럽네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좀 그런 실언을 많이 하는데 그랬는데 키가 이 키보드에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식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식, 아까 무접점 키보드. 멤브레인식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고 무접점이 너무 약간 좀 되게 특이한 영역이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으면서 계속 인기가 있는 분야가 기계식 키보드 분야거든요. 기계식 키보드는 이제 속 안에 스위치라는 게 좀 더 이제 소리를 한번 즐겨볼까? 너 좀 즐기는 사람이구나. 한번 놀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유진님이 옛날에 방식의 멤브레인 이렇게 했다가 뭔가 튕겨내면서 네. 뭔가 약간 소리도 그렇고 부드럽지만은 않다 그랬는데 기계식 키보드도 그러면은 부드럽지는 않은. 이제 기계식 키보드는 제가 또 이거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얘기지만 기계식 키보드는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의 그 소리와 그 어떤 기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튕겨내는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조합했다. 네, 그거를 딱 어울리게. 멤브레인식은 그런 기계와 이 노잼인 이 포멀한 스타일이 엇박이 나는 느낌이었다면 기계식 키보드는 이 기계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너 되게 좀 기계틱하네? 약간 그런 컴퓨터 세상? 약간, 네. 컴퓨터 세상. 그래서 약간 화려하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스위치들이 소리가 네. 뭐 이렇게 철컥철컥 걸리는 느낌인 친구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스위치가 정말 이것도 제가 너무 좀 예민하게 이제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느껴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 난다고요. 마치 제가 초콜릿 소리 도각도각 난다고 들어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수준이지만 이게 스위치가 정말 다양해요. 다양하죠. 요즘 뭐 스타필드 네. 같은 복합 쇼핑몰 가봐도 거기 일렉트로마트인가요? 거기 아예 키보드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그래서 게이밍 전용으로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집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업무용으로도 뭐 손색이 없다 이 소리가 뭐 그렇게 거슬리냐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도 그 영역을 게이밍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이 일하시는 분들 뭐 코딩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이 영역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제가 이 구매를 덥석하게 된 이 친구는 기계식 키보드의 감성은 살리되 네. 그런 어떤 약간은 너무 튀진 않네? 튀진 않네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게이밍 키보드들 보면 일단은 약간 뭐 검은색 제 머리에 기계식 그러니까 게이밍 관련된 그 입력 장치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죠. 검은색에다가 그 왜 중국 건가요? 그 초록색 용. 뱀 저기 용 레이저 벤인가요? 레이저에서 네, 약간 그런 거 느낌이거든요. 약간 뭔가 불빛이 약간 싹 빛나면서 이 어두운 사이에서 뭔가 어떤 스물스물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막 화려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뭔가 PC방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뭐 하얗면 완전 다 하얗고 약간 그런 좀 흑과 백의 세상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산 거는 그러면 흑과 백이에요? 근데 제가 산 건 아까 절묘하게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키보드를 검은 거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그렇고 아이맥도 그렇고 연결해서 써야 되는 기기가 검은색이 아닌데 검은색이 책상에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밝은 색깔을 일단은 좋아하는데 제가 산 거는 완전 밝은 건 아니지만 색깔이 있고 기본 베이스가 약간 하얘요. 네. 근데 이 기계식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스위치를 이게 핫스왑이라고 하는데 왜 핫스왑인지 저도 아직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뭔가 그 스왑이라는 게 뭔가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A에서 B로, B에서 A로. 그러니까 뭐 뭔가 진짜 핫한 거죠. 스왑을 하는 이 핫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신이 이 키보드를 뭐 이제 적축으로 했다가 청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도 뭐 키보드 이런 거 유진님한테 처음 들었지만 뭐 사람들 청축, 적축 막 이렇게 갈축 요즘에는 갈축. 뭐 데이지 축, 뭐 라벤더 축 엄청 많아요. 참. 은축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미묘한 스위치의 그런 소리, 이 걸리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약간의 일부러 그런 어떤 마찰을 만드는 거죠. 이 어차피 누르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스위치를. 약간 향수 같은 건가? 그러니까 향수도 그냥 향기인데 다양한 향이 있는 것처럼 네. 이 키감도 향수도 안 뿌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키감도 다양하지 않아도 되고 소리와 촉감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죠. 키감이라고 하면. 그런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네, 그리고 화려하죠. RGB 컬러로 조명이 쫙 뜨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게끔 여기 막 빰빰빰빰 막 여기 뭐 이제 클럽인 거죠. 그래서 지금 며칠째 써봤어요? 새로운 키보드? 저번 주에 샀어요. 이제 일주일 됐네요. 어때요? 일주일 소감? 너무 좋죠. 늘 컴퓨터에 앉고 싶고. 저도 아직 유진님이 산 거를 못 봐서. 네, 맞아요. 오늘 들고 올까 하다가 안 들고 한번 봐야 왔는데. 되겠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정말 액시던틀리하게 우연적으로 그냥 지마켓 앱에 들어갔는데 뭐 그날 무슨 뭐 페스타 같은 거여서 로지텍에서 나온 NX 메케니컬 기계식 키보드가 새로 나온 거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지텍에서도 이런 기계식 키보드를 하는데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 낮은 키캡을 가진 거를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애플 매직 키보드처럼? 네. 그리고 하이 프로파일은 제가 아까 얘기한 해피히킹 같은 좀 약간 높이가 있는 누르는 이 높이가 있는 거를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래 타이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이 프로파일이 좀 피로감이 있어요. 어떤 스위치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걔가 동작을 하는 걸 떠나서 이 높이에서 오는 피로감이 있는데 이 낮은 키보드들은 전반적으로 손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니까 되게 편하죠. 그래서 저도 로우 프로파일을 늘 사고 싶었는데 매직 키보드는 너무 오래 사용해서 노잼이고 좀 다른 거 없을까? 근데 좀 기계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철컥거렸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기계식 로우 프로파일이 나왔다고? 이제 갑자기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렸다가 이런 거.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딜을 보고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를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결국에 그 G마켓의 마케팅 공세에 당한 거네요? 근데 막 G마켓에서 사진 않았죠. 그러니까 로지텍 걸 보고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다른 브랜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지텍은 스쳐간 거죠. 글로 갈 뻔했으나 근데 로지텍은 아직 좀 그런 포멀한 감성을 좀 가진 나머지 좀 너무 색깔이 좀 하얘가지고 하얗거나 아니면 어둡거나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없을까 하는데 이제 이 늪이라는 친구가 제 앞에 그냥 짠 나를 사 이렇게 나왔군요. 기다렸지?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진짜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조건을 만족했고 마침 또 무슨 하늘에 내려주는 그런 거 같지 그날 또 바로 다음 날
그 네이버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쇼핑 라이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라이브가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 누피라는 거를 사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네, 다음날 누피 에어 75라는 걸 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국에도 처음에 저는 해외에서 직구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해외 사이트를 보다가 한국에도 있네? 하고서 이제 네이버에 공식 판매자가 있어서 이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마침 다음날 7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딱 사고 싶었던 그 모델을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운명이네. 그래서 정말 제가 7시 되자마자 라이브 방송이 켜지고 그 방송하시는 분이 이 키보드는 어떤 거고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날 또 이벤트가 있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번호랑 키캡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키캡 색깔이 3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트와일라이트 색상을 이제 가지고 싶어서 이제 주문번호랑 그 가지고 싶은 그 키캡의 색깔을 적어서 채팅창에 전 정말 그런 거 싫어하는데 채팅창에 쳐서 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 채팅창에 제일 1바따로 근데 트와일라이트 색상이 어떤 색상이에요? 약간 그 테마 그 개발하시는 분들 테마 중에 드라큘라 테마 보통 많이 쓰시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흑마법사 같은 느낌?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적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키보드는 여러분 꼭 사셔야 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시작하다가 바로 감사합니다.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막 결제를 해서 바로 키캡 주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되게 제가 제 그 닉네임을 부르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닌데 부끄러워서 얼른 나갔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유진님 밑으로 막 달았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적은 그 폼 그대로 계속 제가 샀던 그 색상을 계속 다 이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키보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좋아하는 색상인가 봐요. 네, 그래서 거의 다들 저처럼 딱 그 시간에 마음을 먹고 다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너도 나도 질세라 그 색깔에 키캡이 빠질까봐 다들 트와일라이트 다 입력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로 제 이름이 그 닉네임이 불렸다 그런 소소한 일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키보드가 바로 다음날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저를 위한 선물 같은 거죠. 본인이 돈을 썼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보통은 구입을 하면 배송 상황이나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저는 당연히 모레 오거나 2, 3일 걸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다음날 오니까 이게 좀 비현실적이면서도 왜 나 지금 사탕 먹고 싶어 사탕 줬는데 확 사탕이 들어온 듯한 그런 유진님에게는 아주 큰 자극이군요. 그래서 좀 너무 쉽게 얻어지긴 했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고 그냥 거의 외국인들이 남긴 그 유튜브 영상 리뷰 글 안 본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거. 저는 유진님이 뭘 구매했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든지 간에 되게 쉽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유진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우스랑 키보드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지만 이 여정? 네. 1년 사이에 막 이렇게 구매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우리의 좋아하는 컴퓨터 입력 장치를 찾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누피가 와서 이제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책상 앞에 앉고 싶을 정도로 광고가 아니 광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임상적인 증상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서 아른거릴 정도로. 근데 한번 써봐야 알아요. 유진님 그 해피해킹 그거 했을 때 제가 몇 개월 동안 이 소리 좀 들어보라고 들은지 몰라서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피해킹도 언제나 늘 제 그 서랍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거의 특공대처럼 오늘은 나야?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함께 할까? 이렇게 딱
물론 주섬주섬 코드를 꽂아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최근에 샀던 그 키보드가 너무 사실은 제가 즐겁게 쓰고 있고,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라는 거에 저는 약간은 조금 내 감성이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키보드는 또 되게 찰떡같이 그 괜찮다. 어떤 제 마음속에 그런 딱 필요한 그 지점을 딱 파고 들어오는 그런 키보드가 최근에 생겼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 네. 그러면 오늘 네. 저희가 슈퍼노드 팟캐스트 5화에서 네. 컴퓨터 입력 장치에 대하여 키보드 마우스에 대해서 떠들어 봤는데, 유진님한테 컴퓨터 입력 장치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너드한데 놀이다. 놀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어릴 때 놀이터 가면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놀이 기구들이 막 있었잖아요. 뭐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다음에 정글짐도 있고 삥삥 돌리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거기에 가서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입력 장치라는 건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 늘 컴퓨터를 할 때 주변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내 스타일은 뭘까? 마치 놀이터에서 내가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기구는 뭐지? 를 찾는 것처럼 제가 요즘 키보드를 또 열렬하게 즐기면서 이게 놀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찾는 거? 그렇죠. 입력 장치라는 거는 제가 뭐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와 저는 앞으로도 떨어질 일이 거의 없고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즐겁게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컴퓨터를 하는 재미를 위한 정말 총체적인 예술적인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사견인데. 저는 어차피 사견을 물어본 거니까 괜찮고요. 저는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네요. 컴퓨터 입력 장치에 쓰는 돈은 가치가 있다. 왜냐면 매일 쓰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저의 특성인데, 네. 저는 화면을 틀어야 이제 일이 시작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늘 그 전기를 플러그인을 꼭 해놓고 쓰지 않는데 화면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이제 말이 나오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더라도 사실 뭐 화면으로 제가 네. 어떤 작업을 하면은 화면을 켜놓는 게 되게 안 낭비적인데 근데 그게 어떤 의식 같은 건가 보죠. 희원님한테 내가 지금 뭔가를 할 건데 그거에 이게 이렇게 켜져 있어야 나는 좀 안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거.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화면을 켜고 뭔가 시작하고 이런 게 되게 의식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시작을 할 때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애플 키보드를 꺼내고 그 지금 쓰는 MX 로지텍을 이렇게 딱 켜고 네. 이런 게 다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행하면 집중이 이제 시작이 되는. 네. 저한테는 일의 시작점이면서 네.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는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쓰는 돈이 오히려 저는 핸드폰을 낮은 사양을 구매를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돈을 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유진님이 키보드가 뭐 멀쩡하게 3개가 있어도
네. 당연하다. 저 사람은 네. 그걸로 일을 하니까 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나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은 컴퓨터 일을 하는데 뭐 그런 입력 장치들이 네. 너무 불편해 보인다 음. 하면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아, 사주고 싶은? 네. 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슈퍼너드 5화 주제는 컴퓨터 입력 장치에 대한 저희의 이야기였고요. 특히 마우스와 키보드.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애플 거기 팟캐스트에 네. 네, 즐거운 별점도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고, 다음에도 언제나 저나 희연님은 뭐 이런 기기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사실 좋아해요. 네. 희연님은 아닐 수 있는데 저 참 좋아해서 혹시나 다음번에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또 설레네요. 아, 오늘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뭐 말을 제대로 했는지 원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키보드 막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그런 상태여서 그랬네요. 네, 뭐 평소 유진님 같았고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네, 주제로 6화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슈퍼넛! 슈퍼넛 안녕.